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가 공존하는 다문화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익숙한 언어가 넘쳐나는 이 도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글자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낯설고도 생경했던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사회의 시선을 흔든 걸까요?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한글이 다리를 놓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다는 걸요. 그런데도 오래도록 저는 그걸 제 잘못이라 믿었죠. 단지 제 이름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부키파낭의 타운샌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루나 뿌라완입니다. 인도계의 싱가포르인이고 저희 집은 세대가 같이 사는 전형적인 다문화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는 타밀어만 하시고 아버지는 타밀어는 물론 영어와 말레이어를, 어머니는 중국어도 조금 하시죠. 그리고 저는 모든 언어를 듣지만 그 어느 하나도 제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주는 걸 찾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싱가포르에는 우리 집처럼 다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요. 아침엔 타밀어로 할아버지와 인사하고 점심엔 아버지와 영어로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말레이어를 쓰는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럴 정도이니 학교에서는 수많은 언어에 둘러싸이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기도 쉽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제 이름은 그 조용함 속에서도 늘 튀어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석 부를 때면 선생님들은 제 이름을 외국어처럼 발음했습니다. 프라반이라고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부르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죠. 왜 아무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을까? 이름 하나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하는 이 학교에 과연 다문화라는 말이 어울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12살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기도 했고 일부 선생님은 불편하니까 영어식 이름을 만들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20번씩 이름을 되뇌었어요. 뿌라완, 뿌라완, 뿌라완. 이 이름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제가 정말 좌절한 건 중학교에 진학한 뒤였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면 제 이름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죠. 내 이름은 뿌라완이야. 프라반이 아니고. 수십 번 말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제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속한 사람인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죠. 그런 제가 한글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자를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학교 국어 시간에 다른 문자책의 체험 수업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다양한 문자의 구조를 소개해 주시다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소개하셨어요. 이 문자는 15세기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소리의 단위를 기준으로 음절을 조립하듯 쓰죠. 요즘 K-팝으로 유명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날은 그냥 교양 수업처럼 지나갈 뻔했지만 한 명의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 그럼 우리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서 찌릿하게 반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그 학생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시며 읽어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그날 수업 시간 내내 저희는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죠. 아루나 뿌라와 아니죠? 한번 같이 써볼까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뿌라와안이라는 이름이 선생님의 입을 통해 소리로 흐를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칠판에 제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써주셨죠. 뿌라와 안, 그렇게 써진 제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기적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한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기호도 보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교육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 드라마 자막을 켜놓고 발음을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문자였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제 언어를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문자랄까요? 다른 언어들에서는 제 이름이 늘 어딘가 왜곡되거나 생략됐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았어요. 뿌라와 안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낼 수 있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불리는 감각을 느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글자가 아니구나. 이건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줄은 그땐 아직 몰랐죠. 그리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벽이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사실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묘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제 이름을 온전히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존재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한글과의 첫 만남이 제 안에 작은 불꽃을 틔웠고 저는 이 특별한 문자를 단순한 글자가 아닌 새로운 표현의 도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만 알고 있기엔 이 감각이 너무 생생하고 귀했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난 뒤 평소에 말은 많지 않지만 음악을 좋아하던 말레이계 친구 리아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리아, 내 이름, 나 한글로 써봐도 돼? 리아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리아를 한글로 적어 보여줬고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이거 이상하게 예쁘다. 이게 내 이름 맞아? 그 표정이 제가 처음 제 이름을 들었던 그날의 제 얼굴과 똑같았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점심시간마다 모여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발음을 확인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빠르게 소문을 탔고 일주일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필리핀계 친구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글이라는 도구로 서로의 이름을 배우고 발음을 따라해주고 웃고 고쳐주면서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진심으로 정확히 부르고자 할 때 생기는 그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금세 하나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너무 즐겁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모임에 이름을 붙였어요. 소리다리. 한글로 서로의 소리를 배워가는 다리라는 뜻이었죠.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서로의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노래, 어릴 적 별명까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죠. 선생님도 이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국어 선생님이 직접 와서 우리가 한 활동을 다른 반에 소개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른 학년, 다른 학교로도 퍼졌고, 학교 게시판에까지 소개되기도 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했어요. 누군가를 정확히 부른다는 건 단순히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희 소리다리 모임은 일종의 작은 운동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이메일을 통해 공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문화적 오해 발생 방지 및 교육과정 일관성을 위해 비공식 문자 학습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동아리 활동실의 문이 닫혔고 저희 모임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일부 중국계 학부모들이 한국 문화의 과도한 확산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 애가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나요? 타밀어나 말레이어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뭘 억지로 주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왜 비난받아야 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늘 합리적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다리 하나가 누군가에겐 위협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한동안 저는 혼란에 빠졌고 친구들과도 모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죠. 다들 의욕이 꺾인 듯 조용해졌고 어떤 친구는 괜히 우리만 이상한 애들 된 거 아냐? 라며 모임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소리다리 활동 사진이 담긴 영상 하나가 SNS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 속에는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며 웃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내 이름이 진짜 이름처럼 들렸어요 라고 말하는 필리핀계 학생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죠. 좋아요와 공유 수가 하루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필요하다는 응원도 이어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댓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남겼다는 거였어요. 이건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걸 읽고 다시 펜을 들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글이라는 다리 위에서 또 다른 걸 건너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제 이름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들이 더는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였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반응해 주었고 저는 그 관심이 하나둘씩 현실의 무게로 돌아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지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기자들이 학교 앞에 서성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희의 진심이 조금씩 전달되는 듯해서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싱가포르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국식 문화 교육의 확산이라는 논란의 씨앗도 함께 뿌렸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한국어 붐 조성 우려라는 제목까지 붙었고 그 제목은 제 이름과 함께 묶여 있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처음으로 공적인 뉴스에 등장한 순간이었지만 그게 꼭 자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저를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어요. 너무 드러나면 너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물러서 있는 게 좋겠다.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중단 요청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건 단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저희가 느낀 감동을 그저 문화 소비라는 말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름 교육 워크숍을 열고 SNS 계정을 만들어 한글로 이름 부르기 챌린지를 시작했죠. 해시태그 하나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고 그 발음을 직접 녹음해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반응은 뜨거웠고 며칠 만에 팔로워가 1000명을 넘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고 우리도 시작하고 싶어요라는 말들이 도착했어요. 그중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 이름도 너무 자주 틀리게 불려요.
근데 한글로 적으니까 오히려 쉽게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국경을 넘자마자 전혀 다른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싱가포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자국 학생의 문화 정체성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국가 문화의 과도한 영향은 교육 현장에서 제한돼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보며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누군가의 문화를 지우는 일로 보였다니. 심지어 그 누군가는 우리 친구였고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학교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말하던 친구들 중 일부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희가 자주 모이던 잔디밭에는 누군가가 K 글자 그만해라는 낙서를 남기기도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 맞을까? 혹시 저 때문에 친구들이 다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루는 어떤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루나,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심은 알겠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질 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서로의 소리를 정확히 부르자는 게 왜 정치적인 일이 돼야 하나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국기를 흔든 적이 없고 국적을 부정한 적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더 잘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어느 날 한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처음 한글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 제게 조용히 메일을 보내셨어요. 다음 주 문화주간 행사에서 조용히 너희 이야기를 전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단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저희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주간 행사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던 한 중국계 선생님이 조용히 전시장에 들어섰죠. 그는 처음엔 전시를 천천히 돌아보다가 어느 구역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로 이름 발음 체험존. 거기에는 다양한 학생들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고 실제 본인들의 발음을 직접 녹음한 오디오 버튼이 설치돼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중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미나툴라입니다. 저는 보통 에미나라고 불리지만 제 이름은 아미나툴라예요. 한글로는 아미나툴라, 정확히 제 이름을 담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바로 그 학생은 그의 반 학생이었고 늘 선생님은 그녀를 에미나로 줄여서 불러왔던 거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학생의 이름을 학생이 바라는 그 형태로 들은 거예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오디오를 반복해서 듣던 선생님은 전시장 끝에 있는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학생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었구나. 이건 단지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놓친 거였네.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부른다는 건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닌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이 작고 단순한 글자, 한글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화주간 행사 이후 저희 소리다리는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동아리가 아니게 되었어요. 오디오 전시는 영상 자료로 재편되어 온라인 전시로 옮겨졌고 이름 발음 녹음 아카이브는 소리다리 사운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정식 아카이브로 등록되었죠. 교육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여론의 지지와 교사,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면서 점차 태도가 달라졌어요. 학교 현장에서 한글을 통해 이름을 기록하고 발음하는 활동이 문화이해 교육의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저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한 비영리 단체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음재단.
저희가 만들었던 소리다리 활동을 기반으로 전 아시아권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한글 기반 의사소통 앱을 개발한 단체였습니다. 그 앱의 이름은 소리책. 이름처럼 누구나 쉽게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소리를 저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이 앱은 곧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국제 결혼가정과 다문화 학교에서 자발적인 챌린지 운동이 시작됐어요. 해시태그 소리책 챌린지, 이름은 존중이다. 견류하는 한글 같은 해시태그가 SNS를 타고 퍼지면 이름을 한글로 적고 그 발음을 직접 소개하는 콘텐츠가 연달아 올라왔죠.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를 공유하는 일, 그것이 단순히 소통을 넘어서 정체성과 존중의 문제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고 대학에서는 사회언어학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무대 위에 오르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열린 국제다문화교육 컨퍼런스. 저는 소리다리와 이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섰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며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루나 뿌라와안입니다. 제 이름은 늘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한글을 통해 온전히 불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객석에 있던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과거 저희 활동을 반대했던 학부모도 있었고 제게 처음 한글을 알려주셨던 선생님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죠.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정확히 담아주는 구조, 그리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려는 태도를 가진 언어예요. 저희가 한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건 그 소리의 정확함보다 그 안에 담긴 존중이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한 소녀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제 이름은 뿌라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프라라고 불러요. 오늘부터 저도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반드시 하길 바래. 그리고 절대 내 이름을 누구에게도 작게 만들지 마. 순간 제 마음은 몇 년 전 한글 수업 칠판 앞에서 제 이름을 들었던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문장이 바뀌었고 이제는 다른 이의 문장을 다시 써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새로운 이름 하나를 정확히 불러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마음과 문화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다리 위를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이름을 넘어서 감정이나 상황 같은 더 섬세한 언어들을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감성 표현 한글 키트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공감도 다르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글처럼 구조적으로 열린 문자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국제회의에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고 시작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한때 제 이름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이 도시에서 저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요. 이름이 정확히 불린다는 단순한 경험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봤고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바뀐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는 아루나의 여정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